그러니까요. 뭐 이번 국정원 인사 파동의 본질은 그 조직 장악에 실패한 김규현 원장이 그 1, 2차장 패싱하고 그 정치과 출신 그 김준영 그에 의존하다가 인사농단을 휘두른 거고 여기에 이제 반발한 대공 방첩 대테러 센터 이런 요원들이 반발해서 일어난 내부 밥그릇 싸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부 그렇게 봐야 되는데 김준영 씨는 현재 면직됐어요. 그렇군요. 자, 여기서는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실이 이제 대노했다는 거죠. 대통령이 화가 났고 그래서 이제 국정원장 인사권을 정지한 상태. 이것도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뭐 검찰총장 대통령실에서 그 김규현 원장한테 업무에서 사실상 손 떼고 잠시 기다려라. 그거 맞습니다. 기다려라. 그래서 사실상 대기 발령 상태는 아니지만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김규현 원장이.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제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나가 계시잖아요. 일주일 시간을 벌었다. 그래서 김규현 원장과 김준영이 다시 손을 잡고 되치기를 시작할 것이다. 라는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박정희 한판승부 CBS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느 언론에서도 접할 수 없는 CBS 베테랑 기자들의 취재기를 들을 수 있는 코너 한판승부만 인기 코너 한판 내부자들 오늘도 함께하셨습니다. CBS 김규환 논설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구영애 논설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을 굉장히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일주일 만인데요? 일주일 만이죠. 그런가요? 원래 이번 주 나오는 날이 아닌데 또 제가 오늘 좀 마지막 방송이라는 생각으로 좀 빨리 오늘 마지막 들어보시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매일 봐야 되는데. 저 나가야 되나요? 요즘 위험해서 옆에만 있어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요? 네라고만 대답해도 다 명예훼손 같이 걸리고. 명예훼손은 별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여러분 이런 네를 하면 안 돼요. 자, 예고해드린 대로 자 국정원 인사 파문 최근에 인사가 있었는데 1급 간부 포함해서 부사장급 인사 10명을 제거해놓고 대통령이 5일 만에 7명 스스로 뒤집었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이 국정원장 인사권을 정지하고 대통령실 조사에 나서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정원 인사 파동과 관련해서 지금 다양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틀려요. 서로 엇갈린 보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국정원 관련해서 사실 작년 제가 여름부터 가을부터 좀 보도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동안 10월 이후에 좀 자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국정원 제가 취재원들을 좀 이렇게 불편한 상황도 되고 또 제가 자꾸 국정원을 음해하려는 의도가 아닌데 이렇게 좀 오해를 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국정원 인사 파동이 나서 참다가 제가 일부 언론들에서 좀 잘못 짚고 있는 부분들도 바로 잡을 겸해서 제가 오늘 그 한판 승부 시청자들 분께만 일부 관련자들 실명까지 제가 공개하면서 전말과 내막을 아주 적나라하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공개해 주시겠다. 긴장이 되는데 자, 이 파동의 사실 중심에 김규환 위원장님이 그 김준영 씨가 있다는 그 실명을 직접 거론해 주셨지 않습니까? 최초로 제가 거론을 했죠. 대한민국 최초로. 그래서 작년 10월인가 한판 승부에 나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법무검찰에는 한동훈이 있고 감사원에는 유병호가 있고 그렇다면 국정원에는 김준영이라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실명을 좀 공개했잖아요. 그 조상준 그 기조실장 그 사퇴 배경에도 검사 그 출신 김준영을 위시한 그 신진 세력이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조상준 기조실장을 밀어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준영 그 실장이 이번에 대형 사고를 친 겁니다. 그렇군요. 그때 뭐 영상 한번 쇼츠 영상 저희가 있는데요.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국정원 인사가 지금 또 주요 관심 포인트인데 실제로 지금 2, 3급 간부 100여 명을 대기 발령시켰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 연장선 맞습니까? 사실 제가 공개해도 되는 선까지만 이제 국정원 내부 좀 돌아간 사정을 전해드리면 법무부에 한동훈이 있고 감사원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죠. 국정원에는 김준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준영이라는 분이 비서실장입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이분이 지금 현재 실세입니다. 모든 인사를 장악하고 있고요. 김준영 실장의 배경은 뭐냐면 퇴직한 국정원 선배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분들. 그래서 국정원 내부에는 정치 패밀리, 뭐 첩보 패밀리, 감찰 패밀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패밀리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정치 패밀리 출신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번 2, 3급 인사에서도 문재인 정부 라인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한 4급 인사를 곧 해야 되는데 내년 초에 또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짚고 있더라고요. 누가 한 얘기예요? 네? 누가?
어제 그 프로에 나가서. 프로에 나와서 CBS 논설위원 예. CBS 논설위원이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2, 3급 인사를 하면 4급, 5급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4급 인사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보복 인사가 있어서 되겠느냐. 아니 1, 2, 3급이면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책임자들이죠. 예. 이제 작년 말에 저희가 이제 화제의 방송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1급 인사까지 파동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예. 그 일부 언론 또는 일부 특정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력들이 뭔가 좀 프레임을 잘못 몰고 가고 있어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예. 문재인 정부 잔존 세력과 윤석열 정부 신진 세력의 세력 다툼이다. 또는 국정원 라인과 검찰 라인의 대결이다. 이러는데 전부 틀렸습니다. 전혀 그러네요. 아닙니다. 아하.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세력을 얻은 김준영을 중심으로 한 신진 세력들끼리 예. 일어난 농공행상, 자리다툼입니다. 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준영이라는 한 개인의 인사농단 사태가 본질입니다. 이 김준영이라는 분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정원 정치 파트를 담당하다가 이제 국정원이 해외 파트 기능이 중시되면서 당시 정부에서는 그렇죠. 이제 정치 파트 직원들이 약간 좌천됐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다가- 김준영 씨라는 분은 설명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김준영 씨는 그 정규 30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정규가 뭐냐면 국정원에는 그 공채. 직원을 선발할 때 그 일반 공채로 뽑는 거를 정규라 그러고 예. 특별 과정 그러니까 특별 채용 특채. 같은 형식을 기본 과정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채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정규 과정 30기 출신인데 부산 분이에요. 부산 분인데 예. 이분이 이제 언론에 일부 이렇게 보도하기로 평생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직에만 있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박지원 원장이 어느 방송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 문재인 정부로 이제 들어온 다음에 예. 사람을 추천받은 누가 김준영을 추천하더라. 어허. 평생 국내 정보 수집만 담당했는데 보고서도 잘 쓰고 정세 분석을 잘해서 예. 그래서 좀 사용을 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문재인 정부 때 한직만 떠돌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김준영 씨가 어떻게 실세가 됐는가 그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예. 이거는 김규현 국정원장의 임명 과정을 봐야 됩니다. 아. 원래 그 문석열 정부에서 처음 그 조선이다 중앙일보에 국정원장으로 내정됐다고 한 사람이 권춘택 현 1차장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는 김규현 원장이 되죠. 외교부 출신이죠, 이분은. 예. 예. 권춘택 그 지금 현재 1차장은 그 공채 이제 26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86년도에 입사를 한 사람인데 예. 그 김성환 안보실장하고 고대 동문이고 친구예요. 아하. 그 추천으로 됐는데 그 이분이 이제 그 1차장으로 먼저 발령이 나고 원장이 나중에 발령이 나는 임명이 되는 그런 순서를 거쳤는데 예. 이 부분이 1차장을 하면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이분이 직무 대행을 맡아요. 국정원장 직무 대행을 맡았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권춘택 원장이 가서 비서실장을 김기현 원장의 비서실장을 한모 씨라는 분을 딱 임명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 권춘택 만에 1차장이 뒤집혀 버립니다. 비서실장을 비서실장 하루 만에 뒤집히는 총극이 벌어져요. 예. 그게 뭐냐면 김준영 실장이 예. 김규현 원장과 선이 닿았고 아하. 저 사람 시키면 안 된다. 여의도에서 윤석열 그 대선 후보 시절 경선 캠프에 있던 정치과 출신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 패밀리들이 예. 추천을 받아갖고 국내 김준영 씨 정치 비서실장을 밀어버립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분이 실세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러는 와중에 예. 1급 출신 27명, 그 2, 3급 출신 그 문정부 때 임명된 100명이 다 대기 발령 나잖아요. 아하. 그러고 나서 4개월 뒤에는 조상준 기조실장이 또 밀려나잖아요. 검사 이런 출신. 과정에서 김준영 씨가 뭐가 되냐면 대공 방첩센터장을 맡습니다. 대북 방첩센터장으로 맡아요. 이게 국정원에. 2급짜리예요. 자기가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면서 예. 자기가 방첩센터장이라는 자리에 신설해서 가요. 이 자리가 뭐냐면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옮긴 거죠. 그렇죠. 예. 비서실장을 마치고 가서 뭘 하냐면 민노총 간첩단 사건, 창주, 창원, 제주, 진주 간첩단 사건을 수사 지휘를 해요. 예.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두 가지에서 문제가 돼요. 이분은 평생 국내 정보 수집만 하시던 분이에요. 대공 방첩 분야에 한 번도 들여다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내에서 야 이거 뭐냐? 국정원 얘가 내에서 간첩을 한번 얼굴이나 본 적 있어? 이런 애가 어떻게 간첩을 잡아? 이런 반응이 나왔던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이 2급이지만 1급에
대북 방첩국장이라는 게 있고 예. 대북 공작국장이 따로 있어요. 아하. 1급이에요. 예. 이미 이분을 제껴버린 거예요. 아. 2급이. 원래는 국정원 2차장 밑에 방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 김규현 원장이 잘못한 거예요. 김기현 원장이 자기 직속으로 그렇죠. 방첩센터를 만들어서 1, 2, 3차장을 다 제껴버리고 아하. 김준영 방첩센터장한테 직접 보고를 받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1차장과 2차장이 쉽게 해서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국가정보원이라는 점퍼를 입고 그렇죠. 민주노총에 들어가서 쇼를 했던 그렇죠. 그 인물. 그러면서 뭐 일을 안 할 일을 했다는 건 아니고 해야 할 일을 했죠. 해야 할 일을 했는데 문제는 그 지휘 체계를 망가뜨린 거죠. 아하. 그러면서 이분이 방첩센터 업무만 하면 되는데 온갖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역할까지 사실상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하면서 인사에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이제 핵심 얘기를 할게요. 핵심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이제부터 핵심. 이제부터 핵심. 예.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핵심이 뭡니까? 그 이번에 국정원 인사 8명이 예. 임명이 됐다가 대통령실에서 취소가 됐잖아요. 5일 만에 1급들. 예, 5일 1급들이 만에 8명인데 예. 5명이 신규 승진자고 2명은 일반 보직자 그 안에서 이동한 사람이고 1명은 인사기획관이에요. 그렇게 해서 8명인데 그 인사기획관 부분은 내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 그 계속해서. 5명이 예. 누구냐면 1급. 배모 방첩국장. 이번에 방첩국장으로 보임이 됐어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일부러.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은 합심센터장 출신이에요. 뭐냐면 합심센터장이 뭡니까? 탈북자들이 합동신문. 넘어오면 합동신문센터라고 있어요. 아하, 예. 거기 있던 분인데 이분은 원내에서 갑질로 투서 제어 그래서 원성이 많은 분이에요. 국정원 그러니까 내에서? 사람들이 야 제가 되면 어떡하냐? 제가 1급이야? 이런 논란에 항상 그 시달리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된 거예요. 예. 두 번째 분은 박모 총무국장. 아하. 이분은 그 부산 출신인데 예. 경남 지부장을 했던 분이에요. 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또 다른 배모국장. 이분은 대북 공작국장이 됐는데 예. 이분은 대구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 분이 그 김준영 씨죠. 근데 예. 김준영 씨는 뭐냐면 자기가 승진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셀프 이분 승진. 4명이 다 30기 동기들이라는 거예요. 아하.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승진을 함에 있어서는 그 김준영 씨가 영향을 행사했던 것은 명백하다. 자기 친구들 자기가 다 승진시킨 거지. 아, 자기도 이분- 승진하면서. 이분이 지금 그 기조실의 인사국장으로 있었잖아요. 김준영 씨가 그러니까 방첩센터장을 하다가 기조실에 인사 업무를 하는 걸로 제가 옮긴 걸로 들었거든요. 이번에 이분이. 자기가 그러니까 방첩센터장을 하면서 1급으로 승진을 했죠. 승진을 하면서 정책심의국장이라는 자리를 하나 자기가 만들어요. 이번에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자기가 가요. 아니 근데 근데 제가 비서실장 하다가 방첩센터장 하다가 기조실에 들어와 가지고 인사국에 기조실에 있었던 들어간 게 아니고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두 분 사이에 또 예. 논쟁이 거는 정책심의국장이라는 예. 자리를 이번에 신설을 해서 예. 자기가 맡아요. 그게 뭐냐면은 예. 기조실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와 조직 예산을 다 총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욕심이죠. 김기현 원장이 들어왔을 때 3급 비서실장을 하던 사람이 작년에 2급이 됐다가 지금 또 1급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두 단계를 한 1년 만에 다 말고 퀀텀 점프를 하는. 일단은 그럼 그렇죠. 김기현 국정원장 같은 경우 이분이 이제 외교부 출신이라서 조직 장악 같은 게 안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을 갖다 무턱대고 신뢰를 한 건가요, 그럼?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1, 2, 3차장을 견제를 좀 하다 보니까 예. 대북 방첩센터라는 것도 만든 거고 또 김준영 실장을 일찌감치 예. 그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인사를 다 맡긴 거죠. 아하. 두 분하고 두 분만 거기에다 대화를 플러스해서 하면서. 이제 대통령실의 모 검사 라인하고 이 사람들이 손이 닿아서 굉장히 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이런 지금까지 인사 전횡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거나 용인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취재한 바로 사실과 좀 달라요. 검찰 라인은 그 국정원 내에서 별로 힘을 못 썼습니다. 오히려 이제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김규현 원장이 사실은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 생존력이 아주 대단한 분이 원래 이분이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인데 외교관이 됐고 예. 외교부에 와서 굉장히 그 생존의 끝판왕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예. 그리고 국방부도 그 국방 업무도 좀 다뤘었고 예. 주미대사관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정원에 가니까 예. 국정원이 워낙 그 정치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파벌들이 아까 패밀리라고 있잖아요. 예. 그 파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그립을 잡지 못하고 또는 실수를 하고 그러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김준영 씨가 이제 왜 인사농단이라고 하냐면요. 예. 비서실장을 했고 방첩센터장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자기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인사에 너무 개입을 많이 하고 특히 방첩센터장 하면서는 1급인 2차 장산에 대북 공작국장이 있고 또 방첩국장이 있는데 그걸 패싱하고 자기가 간첩 사건 다 지휘 수사하면서 원장한테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 체계가 무너지죠. 네. 근데 이제 민주노총 사건 뭐 수사해야 될 건 수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동의가 안 되는 게 국정원이 나서서 간첩단 사건을 했으면 검사들이 최소한 이적단체를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번 건은 반국가단체도 안 되고 이적단체도 안 돼서 범죄단체로 기소를 했거든요. 간첩단 사건은 제가 알기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제가 볼 때는 대북 대공 업무에 패밀리가 있을 거고 예. 옛날 그 국내 정치 패밀리들이 있는데 네. 지금 그 사이가 굉장히 틀어진 거잖아요. 음흠. 자기 업무를 넘어서서 음흠. 전문성을 뛰어넘으면서 그러니까요. 뭐 예. 이번 국정원 인사 파동의 본질은 그 조직 장악에 실패한 김규현 원장이 예. 1, 2차장 패싱하고 음흠. 그 정치과 출신 그 김준영 그에 의존하다가 예. 인사농단을 휘두른 거고 그렇네요. 여기에 이제 반발한 대공 방첩 대테러센터 이런 요원들이 예. 반발해서 일어난 내부 밥그릇 싸움이에요.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내부 그렇게 봐야 싸움이다. 되는데 네. 김준영 씨는 현재 면직됐어요. 아. 지난 토요일자로 면직됐습니다. 아하. 근데 이거 자체가 특혜예요. 왜냐하면 면직은요 퇴직금까지 다 받고 나가는 거예요. 파면은 퇴직금을 못 받는 거고. 음. 그러면 일단 민간인 신분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진상 조사에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민간인이니까 떠나는 예. 거. 이거 갖고도 이거 특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일부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문재인 정부 좌파 세력들이 그 지금 반격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또 좌파 세력까지도 이번에 승진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예. 그거는 약간의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 음. 좌파라고 공격받는 인물이 누구냐면 제가 공개할게요. 예. 손영준 인사기획관이에요. 이 부분은 공채 그러니까 정규과정 33기 출신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국정원장 시절에 그 쉽게 해서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인사농단이 많았어요. 윤석열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그 노은채라는 그 실세가 있었어요. 이분은 예. 누구냐면 박지원 국정원장과 함께 서해 공무원 그 피살 사건 그 첩보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에요. 이분이 비서실장, 기조실장 하면서 인사농단을 한 거예요. 예. 그 소지영이라는 사람과 함께 손을 붙잡고 예. 인사농단을 벌였어요. 예. 그 당시에 꼭 필요한 실명만 밝혀주시고. 예. 일단. 예. 예. 손영준 씨가 누구냐면 노은채 그 당시 실장의 오른팔이었어요. 예. 그때 잘 나가던 사람이 야 지금 인사기획권을 이번에 승진을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갔던 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거 했다. 좌파라고 공격을 하는데 그게 아하. 아니고 이분은 그 주변에서 평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호가호의를 하거나 권력을 휘두르거나 그러지 아하.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파견까지 갔다 온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러니까 공무원인 거죠, 사실은. 네, 그런 보면. 거지. 일을 잘해서 평가를 받은 거지. 이 사람이 됐다고 해서 좌파 함령이 돼서 좌파들의 반격이다 하는 건 너무 확대 해석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실이 이제 대노했다는 거죠. 대통령이 예. 화가 났고 예. 그래서 이제 국정원장 인사권을 정지한 상태. 이것도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제 뭐 검찰총장 대통령실에서 예. 그 김경현 원장한테 예. 업무에서 사실상 손 떼고 잠시 기다려라. 그거 기다려라. 맞습니다. 아, 기다려라. 그래서 사실상 대기 발령 상태는 아니지만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김경현 아무- 원장이. 아.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제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나가 계시잖아요. 예. 일주일 시간을 벌었다. 그래서 김규현 원장과 김준영이 다시 손을 잡고 되치기를 시작할 것이다. 라는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영화 같은데요, 지금.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라고요. 되치기가 어떻게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돼요? 해요? 지금 근데 이게 이게 사단이 났는데 국정원이라고 김준영- 하는 데가 예. 이게 워낙 그 패밀리끼리 그 파벌 싸움이 심한데고 또 예. 국정원은 정말 우리가 상상 이상이거든요. 아. 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공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서로들 정보를 가지고 저렇게 해서.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재밌었던 건 뭐냐면 그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같은 사람인지 판단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이 예, 그게 그렇게 무슨 말이에요? 얘기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추명호 국장이라고 예. 박근혜 정부 때 아주 유명한 국정원 아까 실세 김준영 같은? 버금가는 실세가 있었죠. 아하.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누나가 예. 최순실 씨하고 알아요. 아. 그래가지고 최순실 씨하고 알게 되면서 이제 정권하고 이렇게 더 깊이 핵심이 가 있다.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분이 육사 30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국정원에 이제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군내 조직 알자회를 잘 알아요, 이분이.
알자회라고. 알자회는 또 뭐예요? 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알자회 회장이었다고 나왔었잖아요. 군내 그 사조직이죠. 하나회 이후에 뭐 또 그런 사조직이죠. 예, 알자회. 예, 그 추명호가 조현천 그 기무사령관을 추천해가지고 임명을 하게 해요. 근데 이 추명호는 우병우 수석의 국정원 말하자면 끈앞풀이에요. 완전히 통하는. 예. 그래서 국정농단 사건인데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사찰하고 예. 이런 일을 모두 하죠. 아하. 사실은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또 측근이라고 할까 뭐 하여간 끈앞풀이라고 할까 예. 그런 관계였고요. 예. 그래서 네. 박근혜 정부 때 이 추명호라는 사람이 국정원을 다 휘둘렀죠. 아하.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면서 김준영 씨를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하. 이런 그런 비슷한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하고는 좀 다르죠. 그때는 정권의 핵심을 네. 잡고 국정원을 농단한 거고 지금은 김준영 씨는 지금 김선배 말씀에 따르면은 그 김규현 씨를 잡고 김규현 원장을 잡고. 예. 그리고 자기가 대북 파트 정치 파트가 음. 대북 파트까지 다 접수를 하려다가 그 알력이 나면서 이 파벌 싸움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언론사 그렇게 조직 같이 말하면 예. 이제 보도국 출신이 이제 편성국에 그렇죠. 와가지고 그렇죠. 이제 편성국장 패싱하고 편성센터장을 만들어가지고 네. 본인이 이제 한판승부 작게 앵커를 비유하면 정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어느 정부에서나 실세들은 있었어요. 실세도 문재인 있었는데. 정부 때도 그 노은채라는 분이 음. 그 인사 전횡을 휘둘렀거든요. 이분이 누구냐면 임종석 비서실장의 친구예요. 그 백을 얻고 전횡을 휘둘렀어요. 예. 근데 김준영 씨에 대해서 제가 작년 여름에 와서 경고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그 자기네들끼리 농공행사에서 빚어진 인사 파동입니다. 근데 그 책임은 김규현 원장에게 있는 거예요. 김규현 원장이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고 예. 무능하고 한 개인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규현 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김준영 국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두 번째 지적해야 되는 사람이 검사들입니다. 검사가 누구냐면 누구 검사죠? 조상준 기조실장 떠난 다음에 누가 왔어요? 김남우 기조실장이 왔는데 이분은 전혀 기능을 못해요. 조직 인사에서 역할을 못하고 전혀 못해요. 원래 그런 분이에요. 검찰에 있을 때 이렇게 조용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더러 그래요. 숨만 쉬는 분이다라고 국정원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예. 최혁 감사실장이에요. 이분도 검사 출신이에요. 이분은 감사실 밑에 평가처라는 게 있어요. 예. 평가처라는 곳이 뭐냐면 국정원 내 인사를 올리면 거기서 검증을 하는 곳이거든요. 예. 여기서 그냥 바지저고리처럼 역할을 못하니까 그냥 다 통과되고 김준영이 마음대로 해먹은 거예요. 검찰에서 검사 출신이 잘 통제만 했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또 법무부에서 인사검증 하잖아요. 1급이면요. 그렇죠. 시간 얼마 남았어요? 지금 한 6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좀 충분히 서두르지 않아도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일단 예. 김규현 국정원장이고 예. 두 번째로는 그 검사 라인들 파견된 검사 라인들. 김남우 기조실장, 김남우, 최혁 감사실장. 네, 감사실장이요. 예. 네, 그분들만큼은 분명히 이번 단계 대통령실에서 결단을 내릴 때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시고 진상 파악을 한 다음에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그렇지 않으면 이 인사포동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밀려나신 그 김준영 씨라든가 김규현 원장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예. 되치기를 하려고 좀 시간을 좀 벌었어요.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으로 제가 나와서 방송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오실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목숨을 계속 국정원에 이어로부터 보지 않다면 제가 나오겠습니다. 근데 뭐 그때는 뭐 저 양정고 일진 출신 진 교수님이 보호해 주시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예. 김준영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얼굴을 알려드릴게요. 김준영 전 비서실장? 예. 예. 잘생겼어요.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작년 그 5월 25일 날 예. 국회에서 예. 김규현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예. 그때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 뒤로 왔다 갔다 하시는 덩치 크신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김준영 실장입니다. 오늘 준비 좀 하지 그랬어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또 우리 제작진이 너무 힘들 것 힘들 것 같아서. 같아서. 그 6시간짜리 그 예. 풀 영상에 예. 3시간 52분대에 나옵니다. 예. 이거 뭐 빨리 찾아서 고급 올려주십시오. 정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국정원 관련 얘기. 승진자 중에 예. 배모 예. 방첩국장을 그 부산 출신이라고 한 것 같은데 네. 이분 대구 출신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승진자들이 대부분이 부산 대구 출신이라는 거. 이 알겠습니다. 부분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 국정원 일타 강사신데 사실 또 감사원 일타 강사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감사원은 지금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감사원 어떤 드라마가 또 펼쳐지고 있습니까? 어제 그 간부회의를 했잖아요. 국정원은 영화고 감사원은 드라마. 예, 자 드라마. 거론은 하지 않으셨지만 예. CBS 한판 승부와 저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많이 쏟아놓으셨어요. 유병호 사무총장이 도대체 왜
원내 정보가 이렇게 언론에 많이 새나가느냐. 그래서 경로를 하시면서 예. 거의 또 뭐 흥분을 하시면서 예. 진상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진상을 밝혀내겠다. 아, 저 어떤 좀- 진상이죠? 저 잠수 좀 타야 될 것 같습니다. CBS에 감사를 하러 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 어제 그러니까. 사실 그 어제 회의가 무슨 이유였냐면 감사원. 최재해 원장이 예. 금요일 날 해외 여행에서 돌아왔잖아요. 예. 지금 저 감사원에 최재해 원장이 해결할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많죠.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지난주에. 났죠. 근데 예. 그래서 전현희 월요일 위원장 날 관련해서. 확대 회의를 하자고 했어요. 아. 원래. 확대 회의가 뭐냐면 감사위원까지 중요 간부하고 감사위원까지 다 포함된 회의예요. 예, 예. 근데 일요일 날 갑자기 확대 회의를 취소한 거예요. 아. 그래서 간부 회의로만 축소한 거예요. 아. 그거 왜 그랬냐 도대체. 아. 그 사실은 좀 감사위원 누굽니까? 조은석 감사위원에 대한 시간이 얼마 남지 예, 감사당 않아가지고. 출신. 예, 예. 예, 괜찮아요. 조은석 감사위원과 그 유병호 사이에 지금 알력. 알력이 아니죠. 알력이 당연히 아니고 이제 당연히. 유병호 사무총장이 멋모르고 대든 거죠. 이제 아하. 그 감사위원한테. 감사위원에게. 그렇죠. 대법관 말하자면 대법원의 대법관한테 음흠. 행정처에서 지금 달라든 거 아닙니까? 음흠. 이런 상황인데 확대 간부회의를 하려다가 부담스러우니까 아. 최재해 원장은 유병호 사무총장한테 꼼짝 못해 무서워가지고 아. 그래서 그분 별명이 세 예.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나왔고 생계형 원장 왜냐하면 네. 돈을 벌어야 집안을 가소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생계형 원장이고 요건 좀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그 같습니다. 부분은 공공원장이 감사원에 감사원에 다 공공연 나오는 얘기. 얘기예요. 생계형 원장. 예, 용어들이에요. 그리고 주사급 주사급이. 주사원장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 너무 자잘하다는 거죠. 아. 원장 같지 않고 주사급 원장이다. 그다음에 이 부분 별명인데 유병호를 너무 무서워한다. 아, 타이거라서 그런가요? 타이거 모르죠. 감사하시는 하여간 그래서 그 분이라서. 세 가지 이렇게 예. 불리고 있기 때문에 예. 이분은 사실은 지금 존재하고 있으나마나한 아. 그런 정도의 그 감사원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아, 시간이 없는데 이거 그러면 다음 주 예고가 될 것 같네요. 또 예. 유병호 사무총장이 예.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힌트만 드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 예. 대통령실에서 좀 손절 분위기로 돌아갔다는 거. 대통령실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을 손절하는 분위기가 감사원? 왔어요. 그 근거를 제가 제시되게 1급 인사를 대통령실에 제청을 했는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아, 석 달째 이 제가 결제 안 안 해주고 하고 계세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 맞습니다. 제가 명단까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 시간이 되나요? 아, 시간은 약 1분,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리고 이 정도 하고요. 예, 예. 제가 뭐 다음 주에까지 무사히 잘 있으면 음흠. 방송에 나와서 음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한판 내부자에서 굉장히 많은 고급 정보가 나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반론 인터뷰를 할 기회를 드리겠다 요청을 했습니다만, 원장님한테도 요청하시죠. 최재형 원장님한테도요. 예. 원장님께 또 따로 요청을 또 예. 내일부터 드리도록 그랬더니 하고요. 어떻게 받았- 거절하셨습니다. 아. 예, 인터뷰는 일단 유병호 사무총장은 인터뷰를 일단 거절하시고 추후에 또 요청을 하면 저희가 반론 인터뷰 기회를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한판 내부자들 굉장히 뜨거웠군요. 영화와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 자, 김규한 논설위원장, 구용의 논설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